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토데스크 실적을 정리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난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왜 오토데스크 실적 남겨준다고 했는데 왜 안 알려주냐, 이런 댓글을 꿈에서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시겁해가지고 아침에 빨리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에 앱 하베스트, 그 다음에 어라이벌 실적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올라온 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또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쯤 되겠죠. 그 플러그 파워 에 대한 실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요거 좀 정리해서 바로 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토데스크 실적을 한번 보자. 지금 오토데스크 일단은 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일단 이 오토데스크가 그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그 구독으로 바꾼 게 2016년 정도입니다. 2016년도부터 그 주가가 굉장히 쫙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독 모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어도비가 이게 구독 모델을 하면서 애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도비도, 이 오토데스크도 2016년 이래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게, 요 구독,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괜찮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지금 위클리인데, 주봉인데 주가가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4분기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22년 분기 실적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시장이 평가를 했는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거는 뭐냐? 자, 지금 그 오토데스크가 구독 모델로 바꾼 게 언제냐 한번 찾아봤는데 2016년도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렸던 거고, 자, 4분기 2020 풀 이어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4분기 실적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초록색은 다 실적이 잘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레코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신기록을 세웠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분기에 받을 이 송장, 빌링스가 이제 송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보이스라고 하죠. 인보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고객들에게 얘네들이 이제 청구하는 그 청구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28%가 늘어났다는 것은 오토데스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그래서 청구서를 많이 발행을 한다라는 거겠죠. 굉장히 좋은 뉴스였고,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 뭐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줄여서 이제 RPO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분기 실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오토데스크에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근데 나머지가 이제 2년이 남았죠. 이 2년을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오토데스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죠. 요게 지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났는데, 이게 12%가 늘어났대요. 이게 결국 뭐냐면, 오토데스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계약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RPO의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RPO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한가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4분기에 약간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볼게요. 디테일하게 보면, 토탈 레베뉴, 매출이 지금 9%가 올랐다, 4분기에. 그리고 마진도 심지어 9%가 올라가지고 현재 마진이 21%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도 지금 1.35달러다. 그 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도 911밀리언에서 903밀리언이었는데 911밀리언으로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닝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EPS와 이제 매출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한 번도 얘네들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올라가더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도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회사 굉장히 괜찮다, 돈 잘 벌고 있고,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토탈 레비뉴가 일단 2023년도 총 토탈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은 2023년도에 4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건 이 회사마다 좀 약간 이런
그 정산을 하는 횟수, 연도가 좀 다른데 얘네들은 우리보다 딱 1년이 앞서 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피스컬 2023이라고 그래갖고 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작년 2022년도가 오토데스크는 2023년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1.32빌리언 달러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가 리커링 레비뉴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얘네들이 발생을 한 1.32빌리언의 98%가 다시 반복되는 매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반복되는 매출이 98%라는 이야기는 현재 오토데스크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계속 오토데스크에 남아있고 그 와중에 계속 매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커링 레비뉴는 이 1000이라는 그런 게 있는 1000 레이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객들의 이탈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탈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맨 밑으로 가서요, net revenue retention rate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기존의 고객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이탈률도 적긴 하지만, 기존의 고객들이 현재 지금 오토데스크를 이용을 하면서 다른 제품을 교차로 구매를 하는 그런 비율인데, 자, 여기 지금 100에서 110%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오토데스크에서 작년에 100만 원을 썼으면 지금 이번 해에는 110만 원을 쓰면 이게 지금 리텐션 레이시 11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왜냐면 기존 고객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으면서 오토캐드만 쓰는 게 아니라 오토캐드도 썼다가 뭐 레빗도 썼다가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디자인에 대한 레비뉴, 메이크에 대한 레비뉴,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플랜 레비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브스크립션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매출인지는 아실 것이고, 메이크 레비뉴와 디자인 레비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얘네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걸 나눌 때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기 AEC, 그러니까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약간 건축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토캐드를 이제 두 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같은 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네 번째. 그래서 총 얘들이 매출을 이렇게 딱 표를 낼 때 이 네 가지로 계산을 해서 나눠가지고 매출을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디자인 레비뉴, 메이크 레비뉴는 뭘 얘기를 하는지는 약간 잘 모르겠더라. 근데 사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레비뉴 세 개는 다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오그래픽 에리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보자. 여기 지금 미국 있죠. 그 다음에 중동과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패시픽 쪽. 이렇게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2022년도 4분기와 2023년도 4분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봤을 때 지금 뭐 이 세 가지 지역 모두 13%, 7%, 4% 꾸준히 늘어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지역 말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별로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AEC 건축 쪽 있죠. 요거 지금 늘어났습니다. 여기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나오면 한 해가 바뀌면서 매출 늘었더라. 그래서 11% 늘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 쪽 9% 늘었고, 매뉴팩처링 쪽 뭐 4% 늘었고,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4분기에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아더스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좀 미미한 그 매출량이라서 109%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가 마이너스 10%나 줄었을까라고 이제 좀 봤는데, 사실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은 우리가 이제 뭐 마야, 뭐 3ds max, 뭐 플레임 이런 이제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이스토리라던가 뭐 이렇게 그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게임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왜 줄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요 2022년, 2023년도가 게임 쪽에 굉장히 안 좋았죠. 컴퓨터도 안 팔리고 그래픽 카드도 안 팔리고 게임에 대한 매출도 이제 게임 회사들 보면 매출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2022년 4분기에 얘들이 마이너스 10% 쪽을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지만 2022년 총 토탈 1년을 봤을 때는 12%가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쪽은 4분기에 잠깐 안 좋았던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프로덕트별로 일단 애뉴얼로 보면요, 2022년도에 어땠는지 다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건축 쪽 16, 그다음에 오토캐드 11%, 매뉴팩처링 12%, 뭐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2022년도 얘네들이 말하는 회계연도 2023년도의 실적은 굉장히 괜찮았다,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았고, 지금 요 오토데스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이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얘네들이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굉장히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AEC라고 하는 거,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오토캐드, 레빗, 시빌 3D 뭐 이런 것들은 뭐냐, 다 건물 짓는 거, 건설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인벤터라는 거, 그 다음에 퓨전 360, 뭐 오토캐드도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 앞에 있는 뭐 침대라던가, 아니면 책상,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 있죠. 이를테면 뭐 아이폰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애플워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전자기기들을 만들고 그런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인벤터와 퓨전 360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도구들. 그리고 이 마야, 3ds 맥스, 플레임 같은 거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렇게 총 비즈니스 모델을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에 대한 비즈니스가 2022년도 토탈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24일날 뉴스가 나왔죠. 지금 오토데스크의 주가가 쭉 내려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어닝과 세일즈 아웃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2023년 우리 이제 내년에 대한 이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11% 정도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얘들이 지금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지금 고객들에게 요구할 이런 청구 금액,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냥 편하게 청구서라고 합시다. 청구서가 5.03에서 5.1 빌리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11에서 13% 정도 줄은 양이다. 이걸 보면서 야, 내년에 오토데스크가 약간 좀 돈을 못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오토데스크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결과표를 냈는데, 야, 빌링스가 내년에 다운 13%에서 11% 다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은 느는데 빌링스는 다운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빌링스가 청구서라고 했죠. 청구서. 근데 이거를요,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꿔 말하면 결론은 매출은 느는데 내년에 이 오토데스크의 이번 해의 그 현금 흐름이 나빠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토데스크가 고객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그 커뮤니티에 저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슬라이드였습니다. 보시면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내년에. 그래서 캐시텍스, 그러니까 현금 문제, 그 다음에 뭐 환율 문제, 이거 뭐 2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시프트 투 애뉴얼 빌링, 그러니까 이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스몰러 멀티 이어 리뉴얼 코호트,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이건 놔둘게요, 일단. 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 써 있죠. 지불 방법을 업프론트에서 애뉴얼 빌링으로 애들이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라는 기업이 오토데스크를 씁니다. 3년 계약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야, 니네 3년 쓴다고 했지? 지금 그러면 300만 원 딱 내. 한 번에 다 내. 3년치. 근데 이 300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100만 원, 2024년도에 100만 원, 2025년도에 1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내라. 이걸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제 이게 지금 역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오토데스크가 야 당장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목돈이 들어오겠죠. 왜냐? 내년에 받을 돈, 내후년에 받을 돈을 지금 다 땡겨서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나중에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냐? 당장 현금 흐름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지금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일단 100만 원만 받으면 이번 해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여기 빌링이 13에서 11%가 준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한 번에 받을 돈을 나중에 좀 받을 거라고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오토데스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이렇게 요금을 받는 그런 방법을 바꿨는데 제가 이거를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 요금 징수 방법을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어닝콜 그 대본도 좀 찾아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일단 경영진들이 이걸 좀 한번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좀 나올 텐데 요거는 제가 나오면 말씀을 추후에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볼게요. 내년에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중국이랑 러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중국 별로 안 좋고 러시아한테 이제 물건 안 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이런 쪽에서 매출이 지금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를 했대요.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프론트 있죠? 선납이에요, 선납. 요금 먼저 다 내는 거, 300만 원 다 내는 거. 그거를 애뉴얼 빌링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올해 100만 원, 내년에 100만 원, 내후년에 100만 원 요걸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2024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건 지금 우리의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의 역풍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향은 해가 갈수록 조금 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면 댓글 남겨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790의 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해 오면서 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300일 겁니다. 아마 마이너스 300 밀리언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주가가 완전히 내려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편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이 적게 들어온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줄어든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빌링 옵션이 많은데, 자, 지금 너희들 3년 한 번에 계약을 하면은 지금 5,595달러 내라. 근데 이거 매년 낼 거면 1,865달러 내고 매달 낼 거면 235달러 내 라고 이제 이게 옵션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오토데스크에서 얘기를 하는 게 3년을 한 번에 내는 선납 이거 업프론트 있죠. 업프론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옵션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토데스크에서 이렇게 요금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게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얘기가 저번 분기부터 일단 나온 거거든요. 3분기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요번 분기에도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오토데스크가 이렇게 요금 징수 방법을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좀 약간 전략을 아직까지 확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거에 대한 건 이제 추후에 또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게 오토데스크의 4분기 실적과 전년 실적입니다.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어요. 뭐 매출도 신기록, EPS도 신기록,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오토캐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매니팩처링 이런 거 다 실적 괜찮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간 것은 이번 해 실적 예상되는 가이던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요금 징수 변경을 함으로써 약간 프리캐시 플로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요동을 쳤다, 안 좋게 봤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고가에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한 이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받을 돈이 줄어들긴 하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돈을 다 받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막 10%, 14% 이렇게 빠진 것은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지금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가에서 그런 매수 기회를 못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 기업 추천해 주신 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즐거운 3일절 되시고요. 또 힘내서 저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